뜨거운 연휴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요거 한번 해보죠. 이런 구조들은 생각 외로 많아요. 그러니 이 유형 하나를 학습함으로써 유사한 사주 패턴들을 조금 쉽게 분석해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보통은 이런 사주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와, 관살 혼잡, 그죠? 그리고 정화가 금방 죽을 것 같아. 관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죠? 거기다가 그래도 좀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신금까지도 소위 재생살. 그래 이게 완전히 흉신처럼 느껴지거나 혹은 또 이게 아닌가 그러면서 혹시 종격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 재성 편관 칠살에 종하는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막상 또 대운 흐르는 걸 보면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게도 안 맞고, 왜냐면 남자니까 대운이 거꾸로 흘러서 금화로 가죠. 그죠? 그래 처음에는 금이니까 종격이라서 괜찮아. 화 그때도 문제 없었는데 띵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즉 공포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편관이 흉신이요. 얘는 일간을 괴롭혀. 그런데 지나치면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게 뭐였죠? 십신의 생극이었죠. 그죠? 편관만 보면 어떻게든 저 편관을 다스려 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거죠. 이 강박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십신생극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연의 이치로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사실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임자년 신해월 이런 구조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신금이 미네랄 워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가치다? 이 수많은 수기의 금의 특징을 풀어내서 이 임자 해수에 쓸모없이 쌓아도는 물기를 안정시키고 미네랄 워터로 가치를 높여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구조는 그 궁위가 좀 달라졌죠. 분명히 보통은 여기 신금이 이 정도에 있거나 혹은 연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여기 있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주로 편관 관살 혼잡에 정화가 힘들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동일한 논리를 들이대보면 이 신금은 이 수많은 수기들을 안정화시켜줘요. 그리고 가치를 높입니다. 왜 안정시킨다고 그랬죠? 마치 모친이 자식 신금을 품었기에 절대로 담배 마구 피워대고 밤에 달리기 하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는 얌전히 아이를 보호하고자 성정이 굉장히 침착해지고 얌전해지고 가능한 좋은 생각,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런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신금 하나가 있음으로써 이 수많은 수기들은 안정을 취해요. 근데 이게 굳이 편관으로 보고 싶다면 편관도 편관 나름이라는 거죠. 편관의 가치가
모두 다른 거예요. 이 사주처럼 편관이 굉장히 조용한 편관이 있고요. 까불이 편관이 있어요. 까불이. 그러니까 조폭 같은 편관도 있고요. 이 조용하고 얌전한 편관이 있다니까요. 그럼 얌전한 편관을 만드는 조건이 뭔데요? 이런 신금 시종자가 있음으로써 이 수많은 수기들을 안정화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라고 했어요? 총명하고 또 구조에 따라서 돈벼락도 맞고, 그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신금이 없다 그러면 얘들은 품을 것이 없기 때문에 까불이, 조폭, 이 방탕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화는 그럼 뭐 하냐 이거예요. 이 구조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것처럼 칠살들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십신생극은 수많은 수기의 정화는 벌써 꺼지고 맨날 두들겨 맞아. 이거 잘못하다 단명하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화는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게 뭐냐면 이 신금에 열을 가해요. 열. 그러면 신금은 훨씬 높은 시종자를 수기에 공급해요. 너네 말한 정신임 삼자조합이잖아요. 정화가 있음으로써 신금의 가치가 훨씬 높아져요. 여기에서 이 수많은 수기의 신금이 풀어지면 차가울 수 있잖아요. 차갑다. 잘못하면 이런 게 조폭이나 칼잡이나 뭐 미용이나 뭐 문신이나 죄수의 얼굴에 신금 그 문신 새기는 그런 살벌한 기운일 수 있는데 정화를 보충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이 삼자의 정화, 신금, 임수, 수많은 수기의 가치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봐봐요. 해월이에요. 해월에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술중 신금과 정화를 해수가 끌어와서 해중 간목을 내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월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다? 신금과 정화다. 뭐 하려고? 바로 간목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 수많은 헤헤헤헤 웃고 있는 이 해수들이 정화를 어떻게 볼까요? 야, 너는 내가 반드시 필요해. 너는 네가 꼭 있어야만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를 조져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정화 네가 반드시 필요해. 왜요? 너 옆에 신금도 있지. 두 개를 끌고 와야 내가 간목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러면 이런 구조가 뭐라고요? 주위에서 너도 나도 필요한 사람, 주목을 끄는 사람, 반드시 어디에서나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은 존재감이 뚜렷합니다. 인기가 좋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많은 개, 신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필요로 한다? 정화를 필요로 해요. 그런데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본다? 그냥 내리 정화만 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더 아주 사랑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뭐다? 월지시공이 해월이다. 자월이나 축월이 아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랬죠? 시절을 만나다 그랬잖아요. 시절을 만나다. 누구의 시절이냐? 정화가 해수에서 쓰임이 좋은 시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쓸모가 많고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운 거꾸로 가니까 임술, 신유, 경신, 기미, 무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경신, 신유 때 아주 개고생했을 거야. 심지어 적천수도 이렇게 막 이런 그 약간 타협하려는 게 보여요. 얘들을 무조건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그리고 이쪽은 좋다고 하는. 오히려 이런 쪽이 더 나쁠 수도 있어요. 기미 같은 게 운에서. 그게 아니고 이 임술, 신유, 경신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된다? 이 수기들이 미네랄 워터처럼 안정을 취하고 이런 구조를 뭐라 그랬냐면 총명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리고 기미 정사 이렇게 갈 때는 정의 의지는 뚜렷하지만 단점을 하면 요 수많은 수기랑 화기가 충돌할 수 있다. 이때도 신금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편관 7살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 글자의 쓰임을 봐라. 이 글자들의 쓰임은 이 정화와 신금의 쓰임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런 유형은 넘치고 넘쳤어요. 비슷비슷한 게 엄청 많은데 약간만 바꿔놓으면 또 다른 사주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이 원리는 동일한 겁니다. 그 원리가 뭐라고? 정신임 삼자조합